왜 거리를 두는 것이 당신을 매력적으로 만드는가? 관계를 바꾸는 9가지 실천 방법. 거리의 힘을 이해하다. 누군가의 관심을 끌기 위해 애를 쓸수록 그들이 점점 더 멀어지는 느낌을 받은 적 있나요? 끊임없이 메시지를 보내고 전화를 걸고 도움을 주려고 노력했지만 오히려 그들을 가까이 끌어당기기보다는 멀리 밀어내는 것 같았죠. 이건 정말 짜증나는 일이에요. 저도 알아요. 하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진실이 있습니다. 매력의 열쇠는 더 많이 하는 데 있지 않아요. 오히려 덜 하는 데 있죠. 맞아요. 뒤로 물러날수록 당신은 더 매력적으로 변합니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소셜미디어, 메시지, 전화로 항상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존재감을 드러내면 사랑받고 주목받을 거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사실은 정반대예요. 인정을 받으려 애쓰는 것을 멈추고 거리를 만들 때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당신에게 끌리게 되는 심리적 힘이 발동합니다. 이 글에서는 스토아 철학의 관점을 통해 한 발 물러섬으로써 당신을 더 매력적으로 만드는 9가지 심리적 요소를 탐구할 거예요. 제 말 믿으세요. 이 글을 다 읽고 나면 관계, 매력, 그리고 당신 자신에 대한 시각이 완전히 바뀔 거예요. 질문 하나 드릴게요. 누군가의 관심을 얻으려고 애쓰다가 지쳤던 적 있나요? 계속 메시지를 보내거나 답장을 기다리거나 심지어 자신의 가치를 희생하면서까지 인정받고 싶었던 순간들 말이에요. 이건 우리 대부분이 저지르는 큰 실수예요. 우리는 이렇게 배웠죠. 더 많이 주고, 더 많이 쫓고, 더 많이 헌신하면 그만큼 더 높이 평가받을 거라고요. 하지만 사실 이런 행동은 우리를 덜 매력적으로 만들 뿐이에요. 왜일까요? 진정한 매력은 다른 사람의 빈자리를 채우려 애쓰는 데서 오지 않아요.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상대가 스스로 다가올 공간을 만드는 데서 오죠. 오늘날 우리는 모두가 연결된 세상에 살아요. 하지만 동시에 그 어느 때보다 외로움이 커지고 있죠.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서 인정받으려는 욕망에 사로잡혀 있어요. 메시지 답장 하나, 소셜미디어의 좋아요, 혹은 칭찬 한마디에 집착하죠. 하지만 이런 것들을 쫓을수록 우리는 자신의 가치를 잃어버립니다. 그렇다면 변화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당신이 다른 사람들이 함께 하고 싶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답은 거리의 힘에 있어요. 이건 약함의 신호가 아니에요. 오히려 강함과 자기 가치의 표현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감정적 빈자리를 채워달라고 의존하지 않을 때 당신은 자연스럽게 그들을 끌어당기기 시작합니다. 요소 1. 감정적 거리가 당신을 즉시 매력적으로 만드는 이유. 가장 중요한 개념부터 시작합시다. 바로 필요성이에요. 이 단어는 자주 듣지만 그 파괴적인 힘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필요성은 관계에서 매력을 죽이는 가장 빠른 방법 중 하나예요. 왜냐고요? 누군가를 지나치게 필요로 하면 당신이 그들의 감정적 지원 없이는 행복하지 못하다는 신호를 보내기 때문이에요. 당신의 삶에서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그들이 필요하다고 느끼게 만들죠. 그리고 누군가가 당신이 자신에게 너무 의존한다고 느낄 때 그들은 자랑스러움을 느끼는 대신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상상해 보세요. 누군가가 끊임없이 메시지를 보내고 인정을 구걸하며 자신만의 삶이 없는 것처럼 행동한다고요. 그런 사람에게 끌리시겠어요? 아마 아닐 거예요. 반대로 감정적 거리를 유지하는 사람은 엄청나게 매력적이에요. 당신이 집착하지 않고 끊임없이 관심이나 인정을 구하지 않을 때 상대방이 당신에게 다가올 공간을 만들게 됩니다. 그들은 당신의 관심을 얻기 위해 더 노력해야 한다고 느끼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당신은 그들의 눈에 더 가치 있는 존재가 됩니다. 감정적 거리는 당신이 상대를 신경 쓰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다만 당신의 행복이 그들에게 의존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소셜미디어와 즉각적인 소통이 표준이 된 세상에서 감정적 거리를 유지하는 건 매우 강력한 힘이에요. 이는 상대방에게 숨쉴 공간을 줄 뿐 아니라 당신이 개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도록 도와줍니다. 항상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것이 당신을 더 매력적으로 만듭니다. 이건 심리게임이나 조작이 아니에요. 자신의 독립성을 소중히 여기고 상대방도 그걸 존중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다음번에 누군가에게 연달아 메시지를 보내고 싶거나 그들의 메시지에 즉시 답장하고 싶은 충동이 들 때 잠시 멈추세요. 심호흡을 하세요. 시간을 두세요. 그들이 당신을 그리워할 기회를 주세요. 이건 조작이 아니에요. 당신의 감정적 공간을 보호하고 건강한 거리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당신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당신을 쫓아오게 된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희소성은 언제나 가치를 창출하니까요. 요소 2. 분리가 흔들리지 않는 자신감을 가져오는 이유. 진정한 자신감이란 무엇일까요? 다른 사람이 당신을 멋지다고 말해줘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인스타그램 좋아요 수나 칭찬의 횟수에서 오는 것도 아니죠. 진정한 자신감은 내면에서 나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외부의 결과에 의존하지 않을 때 생겨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 때,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하든 안 좋아하든 난 괜찮아. 이 상황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난 내 자신에 대해 좋게 느낄 거야. 그때 당신은 진정한 자신감에 도달하는 거예요. 당신이 아는 가장 자신감 넘치는 사람들을 떠올려 보세요. 그들은 항상 다른 사람의 승인을 구하거나 인정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어떤 일이 일어나든 자신에게 만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비밀은 무엇일까? 바로 분리의 기술이에요. 분리란 사람이나 상황에 신경 쓰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감정적으로 결과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상황이 당신 뜻대로 되든 안 되든 당신은 여전히 자신의 가치를 믿는 거예요. 분리를 실천하면 어떤 관계에서든 권력의 균형이 바뀝니다. 당신은 더 이상 승인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당신의 승인을 구하기 시작하죠. 이건 묘묘하지만 매우 강력한 심리적 변화예요. 가장 멋진 점은 이런 자신감은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상황이 당신 뜻대로 되지 않아도 흔들리지 않죠. 왜냐하면 이 자신감은 외부의 인정에 기반하지 않고 당신의 내면적 가치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이에요. 작은 것부터 분리를 연습해 보세요. 누군가에게 메시지를 보냈는데 즉시 답장이 오지 않았다고요? 불안해하거나 왜 답장이 없는지 과하게 고민하지 마세요. 대신 그들의 답장이 당신의 가치를 정의하지 않는다고 스스로에게 상기시키세요. 이 연습을 반복할수록 당신의 자신감은 점점 커질 거예요. 그리고 그 자신감은 다른 사람들에게 당신을 더 매력적으로 보이게 만들 겁니다. 행동 유도, 거리를 두었을 때 사람들이 당신에게 더 주목하기 시작했다는 걸 느낀 적 있나요? 댓글로 당신의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당신이 거리를 만들었을 때 관계의 역학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듣고 싶어요. 이 글이 도움이 됐다면 이런 영감을 주는 컨텐츠를 더 받기 위해 구독해주세요. 더 깊이 지원하고 싶다면 채널의 멤버로 가입해주세요. 여러분의 지원은 우리가 이런 변화를 일으키는 컨텐츠를 계속 만들 수 있게 해줍니다. 이제 행동을 시작하세요. 오늘 배운 것을 적용하고 당신의 관계가 어떻게 변하는지 지켜보세요. 희소성과 자립의 힘. 지난 1부에서는 감정적 거리와 분리가 어떻게 당신을 더 매력적으로 만들 수 있는지, 그리고 자기 가치를 키우고 진정한 자신감을 얻는 방법을 탐구했어요. 오늘은 이 여정을 이어가며 뒤로 물러서는 것이 단순한 전략이 아니라 더 의미 있는 관계를 끌어당기는 강력한 삶의 방식임을 알아볼 거예요. 우리는 3번, 4번 요소와 5번 요소의 일부를 깊이 파고들며 당신이 가장 매력적인 모습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실천 방법을 배워볼게요. 자, 시작합시다. 요소 3. 왜 우리는 가질 수 없는 것에 끌리는가? 희귀한 것들이 우리를 더 강렬히 원하게 만든다는 걸 느낀 적 있나요? 한정판 제품이나 회원 전용 이벤트 혹은 품절된 물건을 떠올려 보세요. 그게 쉽게 얻을 수 없는 것임을 알게 되면 처음엔 별로 필요 없던 것조차 갑자기 간절히 원하게 되죠. 이건 희소성의 힘이에요. 인간의 행동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심리적 힘 중 하나죠. 그리고 놀라운 점은 이 원리를 관계에 적용하면 당신의 매력을 한층 높일 수 있다는 거예요.
상상해 보세요. 당신이 항상 곁에 있어요. 모든 메시지에 즉시 답하고 모든 초대에 응하며 누가 필요로 할 때 언제나 나타나죠. 그럼 무슨 일이 생길까요? 사람들은 당신의 존재를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해요. 그들은 당신이 늘 거기 있을 거라 기대하고 당신의 가치를 덜 소중히 여기게 되죠. 그들이 당신을 신경 쓰지 않는 게 아니라 인간의 본성은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에 덜 가치를 두는 거예요. 반대로 당신이 희소성을 만들어내면 어떨까요? 항상 곁에 있지 않고 즉시 답하지 않으며 가끔은 아니요 라고 말할 때 당신은 그들의 눈에 즉시 더 가치 있는 존재가 됩니다. 자신을 한정판처럼 생각해 보세요. 항상 곁에 있지 않을 때 사람들은 궁금해하기 시작해요. 다음에 언제 저를 만날 수 있을까? 왜 아직 메시지에 답이 없을까? 그들은 지금 뭘 하고 있을까? 이런 호기심은 자연스러운 끌림을 만들어냅니다. 그들은 당신의 존재를 갈망하게 되죠. 이건 당신이 그들을 조작해서가 아니에요. 당신이 자신의 시간과 관심을 소중히 여겼기 때문이에요. 이건 심리 게임이 아니에요. 인간의 심리가 작동하는 방식을 이해하는 거죠. 우리는 노력해야 얻을 수 있는 것을 더 소중히 여깁니다. 작은 도전을 해보세요. 다음에 누군가 메시지를 보내거나 당신을 어딘가로 초대할 때 바로 좋아요라고 답하지 마세요. 대신 이렇게 말해보세요. 일정 확인해보고 알려줄게요. 아니면 몇 시간 동안 답장을 미뤄보세요. 그들이 당신의 시간이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걸 깨닫는 순간 그들의 행동이 어떻게 변하는지 지켜보세요. 당신의 존재를 희소하게 만들면 사람들은 당신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되고 당신에 대한 끌림은 자연스럽게 커질 거예요. 하지만 명심하세요. 이건 냉정하거나 거리를 두려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두는 거예요. 당신이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존중할 때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하게 됩니다. 희소성은 당신을 더 매력적으로 만들 뿐 아니라 관계에서 더 많은 통제력을 가질 수 있게 해줍니다. 당신은 더 이상 쫓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쫓기는 사람이 되는 거죠. 요소 4. 자립의 조용한 힘. 끊임없이 움직이는 세상에서 1. 소셜미디어, 사회적 압박의 소용돌이에 휩싸인 오늘날. 자립은 드물고도 엄청난 가치를 지닌 품질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감정적 빈자리를 채워줄 누군가를 찾아요. 의지할 사람, 자신의 가치를 확인해 줄 사람, 혹은 인정받고 싶을 때 곁에 있어줄 사람을 찾죠. 하지만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그런 역할을 누구에게도 기대하지 않고 스스로 단단히 서 있을 때 당신은 자연스럽게 매력적으로 변합니다. 자립은 강함의 신호예요. 감정적으로나 물리적으로 자신을 돌볼 수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행복을 느끼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모두가 외부의 인정을 갈망하는 세상에서 이런 독립성은 매우 드물고 갈망할 만한 품질이에요. 당신의 삶에서 떠올려 보세요. 누가 당신을 더 끌리게 하나요? 항상 관심을 구하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자신만의 삶을 자신감 있게 사는 사람인가요? 대부분은 후자일 거예요. 자립은 단순히 드물기 때문에 매력적인 게 아니에요. 더 건강한 관계를 만들 공간을 열어줍니다. 당신이 감정적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을 때 그들은 당신의 필요를 항상 충족해야 한다는 압박에서 벗어나죠. 이건 더 균형 잡히고 덜 스트레스 받는 연결을 만들어요. 사람들은 당신 곁에서 편안함을 느끼죠. 왜냐하면 당신이 그들을 필요로 해서 곁에 있는 게 아니라 그들과 함께 하고 싶어서 선택했기 때문이에요. 자립은 자신감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혼자 있는 것에 만족하고 열정, 취미, 개인적인 목표에 집중할 때 당신은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힘을 발산합니다.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않는 태도는 당신을 엄청나게 매력적으로 만들죠. 사람들은 당신의 삶에 참여하고 싶어 해요. 그건 당신이 그들을 필요로 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너무도 충만하고 생기 넘치는 삶을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자립을 키우려면 자신에게 투자하세요.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운동을 시작하거나 경력 목표를 추구하거나
단순히 당신을 행복하게 만드는 취미를 찾아보세요. 예를 들어 기타 연주를 배우고 싶었다면 매주 연습 시간을 가져보세요. 글쓰기를 좋아한다면 일기를 쓰거나 이야기를 창작해보세요. 자신에게 투자할수록 다른 사람을 쫓을 필요를 덜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놀라운 점은 당신이 자신의 삶을 만드는 데 집중할 때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당신에게 끌리게 된다는 거예요. 도전해보세요. 이번 주말 오직 당신을 행복하고 충만하게 만드는 일에 하루를 보내세요. 다른 사람의 존재 없이도요. 공원에서 산책하거나 좋아하는 책을 읽거나 새로운 요리 레시피를 시도해보세요. 유익한 고독을 즐길 때 당신은 다른 사람 없이도 충분하다는 걸 깨닫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 충만함이 당신을 그 어느 때보다 매력적으로 만들 거예요. 요소 5. 일부 소통에서 시간이 갈망을 만드는 이유. 디지털 시대에 모든 게 빛의 속도로 움직여요. 즉각적인 메시지, 실시간 업데이트, 그리고 빠르게 답해야 한다는 압박. 이런 세상에서 인내는 잊혀진 예술이 되었죠. 하지만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소통에서 인내를 마스터하면 당신은 엄청나게 매력적으로 변할 수 있어요. 왜냐고요? 기다림은 기대를 만들고 그 기대는 갈망의 기반이 되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누군가가 당신에게 메시지를 보냈는데 즉시 답하지 않는다고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당신은 그들의 머릿속에서 더 많이 떠오르기 시작해요. 그들은 당신이 뭘 하는지, 왜 답이 없는지, 언제 다시 연락할지 궁금해하죠. 이 호기심은 감정적 긴장을 만들고 그 긴장은 끌림으로 이어집니다. 반대로 항상 즉시 답하고 언제나 곁에 있다면 기다림이 없어요. 신비도 없죠. 그러니 흥분도 없어요. 여기서 인내가 당신의 비밀 무기가 됩니다. 메시지에 급하게 답하지 않거나 계획에 즉시 동의하지 않을 때 당신은 상대방이 당신의 부재를 느끼게 할 공간을 만듭니다. 이건 갈망을 키워요. 그들은 당신이 남긴 빈자리를 채우고 싶어 하고 그 때문에 다시 당신을 찾게 되죠. 하지만 조심하세요. 인내와 심리게임 사이엔 얇은 경계가 있어요. 이건 무시하거나 상대를 아프게 하려는 게 아니에요. 의도적으로 그리고 당신의 존재를 컨트롤하며 반응하는 거예요. 인내의 예술을 마스터하면 당신의 시간이 소중하다는 걸 보여주고 누군가의 관심을 기다리는 사람이 아님을 알립니다. 당신은 자신의 삶을 바쁘게 살고 있고 그게 사람들로 하여금 당신의 삶에 참여하고 싶게 만듭니다. 일상소통에서 인내를 연습해 보세요. 다음에 메시지를 받으면 즉시 답하려는 유혹을 참아보세요. 숨을 고르고 몇 분 혹은 몇 시간 뒤에 답해보세요. 그들의 반응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세요. 이 느린 템포가 당신의 관계 역학을 어떻게 바꾸는지 지켜보세요. 당신은 소통의 속도를 조절할 때 사람들이 당신의 존재를 더 소중히 여기기 시작한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행동 유도. 메시지 답장을 늦추거나 관계에서 거리를 두었을 때 사람들의 태도가 바뀐 걸 느낀 적 있나요? 댓글로 당신의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당신의 경험은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어요. 이 글이 도움이 됐다면 더 많은 깊은 컨텐츠를 받기 위해 구독해주세요. 우리를 더 깊이 지원하고 싶다면 채널 멤버로 가입해주세요. 여러분의 지원은 이런 영감적인 컨텐츠를 계속 만들 수 있게 해줍니다. 이제 오늘 배운 걸 적용해보세요. 희소성과 자립이 당신의 관계를 어떻게 바꾸는지 지켜보고 가장 매력적인 당신의 모습으로 거듭나는 여정을 즐기세요. 신비로움, 감정 절제, 그리고 평온함. 지난 두 부분에서 우리는 감정적 거리, 분리, 희소성, 자립, 그리고 인내가 어떻게 당신을 더 매력적으로 만들고 자기 가치를 존중하며 다른 사람들이 스스로 다가오게 하는 공간을 만드는지 탐구했어요. 오늘 우리는 이 여정을 이어가며 신비로움, 감정 절제, 그리고 평온함의 힘을 깊이 파고들 거예요. 이런 품질들은 소란스럽고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당신을 돋보이게 할 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등대가 되게 해줍니다. 5번 요소의 나머지 부분, 6번, 7번 요소, 그리고 8번 요소의 일부를 살펴보며
당신이 가장 매력적인 모습으로 거듭날 수 있는 실천 방법을 배워볼게요. 자, 시작합시다. 요소 5. 나머지. 소통에서 시간이 갈망을 만드는 이유. 우리는 소통에서의 인내가 얼마나 강력한지 이야기하기 시작했죠. 이제 왜 소통의 템포를 조절하는 것이 당신을 매력적으로 만드는지 더 깊이 알아볼게요. 오늘날 디지털 세상에서 모든 건 빠르게 움직입니다. 즉각적인 메시지, 실시간 업데이트, 그리고 바로 답해야 한다는 압박감. 이런 세상에서 인내는 잊혀진 예술이에요. 하지만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소통에서 인내를 마스터하면 당신은 엄청나게 매력적으로 변할 수 있어요. 왜냐고요? 기다림은 기대를 만들고 그 기대는 갈망을 키우는 핵심이기 때문이에요. 상상해 보세요. 누군가에게 메시지를 받았는데 늘 하던 대로 바로 답하지 않는다고요. 대신 15분, 30분 혹은 몇 시간 기다려 보세요. 그 시간 동안 상대방의 머릿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그들은 당신을 더 많이 생각하기 시작해요. 당신이 뭘 하는지, 왜 답이 없는지, 언제 연락할지 궁금해하죠. 이 호기심은 가벼운 감정적 긴장을 만들고 그 긴장은 끌림으로 이어집니다. 반대로 항상 즉시 답하고 언제나 곁에 있다면 기다림이 없어요. 신비도 없죠. 그러니 흥분도 없어요. 여기서 인내가 당신의 비밀 무기가 됩니다. 메시지에 급하게 답하거나 모든 계획에 바로 동의하지 않을 때 당신은 상대방이 당신의 부재를 느낄 공간을 만듭니다. 이건 갈망을 키워요. 그들은 당신이 남긴 빈자리를 채우고 싶어 하고 그 때문에 다시 당신을 찾게 되죠. 하지만 조심하세요. 인내와 심리 게임 사이엔 얇은 경계가 있어요. 이건 상대를 무시하거나 아프게 하려는 게 아니에요. 의도적으로 당신의 존재를 컨트롤하며 반응하는 거예요. 당신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 시간은 소중해. 난 누군가의 관심을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야. 당신은 자신의 삶을 바쁘게 살고 있고 그게 사람들로 하여금 당신의 삶에 참여하고 싶게 만듭니다. 도전해보세요. 이번 주 메시지나 초대를 받았을 때 바늘을 조금 늦춰보세요. 평소에 바로 답했다면 15분에서 30분 정도 기다려보세요. 바로 계획에 동의했다면 이렇게 말해보세요. 일정 확인하고 답할게요. 상대방의 행동이 어떻게 바뀌는지 지켜보세요. 이 느린 템포가 당신의 관계 역학을 어떻게 바꾸는지 보세요. 소통의 속도를 조절하면 사람들이 당신의 존재를 더 소중히 여기기 시작한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요소 6. 신비로움이 끌림을 강화하는 이유. 모든 게 과도하게 공유되는 세상에서 신비로움은 드물고 강력한 매력을 지닌 품질이에요. 소셜미디어는 우리에게 모든 걸 공유하라고 부추깁니다. 아침에 뭘 먹었는지, 어디를 갔는지, 심지어 가장 깊은 생각까지. 우리는 더 많이 공유하면 더 친근하고 사랑받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가혹한 진실을 말하자면 너무 많이 공유하면 당신은 덜 흥미롭게 변합니다. 당신에 대해 모든 게 드러나면 탐험할 게 없어지고 호기심도 사라지죠. 그러면 끌림도 함께 사라집니다. 좋아하는 영화를 떠올려 보세요. 당신을 사로잡았던 영화는 예상치 못한 반전이나 아직 드러나지 않은 비밀을 가진 캐릭터가 있었죠. 무엇이 당신을 끌리게 했나요? 바로 알 수 없는 것, 신비로움이에요. 이건 관계에서도 똑같이 적용돼요. 당신의 일부를 숨겨두면 생각, 감정, 행동, 사람들은 호기심을 느끼게 됩니다. 그들은 당신에 대해 더 생각하고 당신이 아직 드러내지 않은 걸 알아내려 하죠. 이 호기심이 끌림을 키웁니다. 반대로 모든 걸 다 드러내는 사람을 상상해 보세요. 모든 감정, 모든 활동, 모든 생각을 공유하는 사람. 그들은 예측 가능해져요. 그리고 예측 가능함은 끌림의 적이에요. 탐험할 게 없어지면 호기심도 사라지고 연결되고 싶은 욕망도 줄어듭니다. 유명인이나 영향력 있는 사람들은 이걸 잘 알아요. 그들은 자신의 삶을 전부 드러내지 않아요. 선택적으로 조금만 보여주죠. 충분히 호기심을 자극할 만큼만. 그게 그들을 대중의 눈에 매력적으로 유지시키는 비결이에요. 그렇다면 신비로움을 당신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덜 공유하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모든 순간을 소셜미디어에 올릴 필요는 없어요. 모든 생각을 공개적으로 말할 필요도 없죠. 다음에 이야기를 공유하거나 감정을 드러내고 싶을 때 스스로 물어보세요. 이걸 꼭 말해야 할까? 조금 숨겨두면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을까? 실제 대화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처음부터 당신의 모든 걸 털어놓지 마세요. 연결을 유지할 만큼만 공유하고 상대가 더 알고 싶어 하게끔 약간의 신비를 남겨두세요. 도전해보세요. 일주일 동안 소셜미디어에 올리는 걸 줄이거나 대화에서 너무 많이 공유하지 마세요. 평소에 하루를 전부 이야기했다면 일부는 남겨두세요. 사람들이 당신에 대해 더 궁금해하고 당신이 뭘 하는지 궁금해하며 끌리는 걸 지켜보세요. 신비로움은 조작이 아니에요. 상대방의 상상력을 위한 공간을 남기는 예술이에요. 그리고 상상력은 항상 당신에게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요소 7. 감정 절제의 예술. 감정 절제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에요. 그건 초능력이에요. 모두가 모든 자극에 즉각 반응하는 세상에서 상처 주는 말, 스트레스 상황, 작은 의견 충돌에 바로 반응하는 세상에서 감정을 컨트롤하는 능력은 당신을 강하고 성숙하며 매력적인 사람으로 만듭니다. 두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한 사람은 감정이 폭발하고 쉽게 흥분하며 모든 것에 과잉 반응해요. 다른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침착하고 자신감 있게 대응하죠. 누가 더 끌리나요? 대부분은 두 번째 사람을 선택할 거예요. 감정 절제는 내면의 힘을 보여줍니다. 외부의 어려움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기반이 있다는 걸 증명하죠. 사람들이 당신이 화낼 거라 기대할 때 당신이 침착하게 현명히 대응하면 그들은 놀라게 됩니다. 그들은 당신을 권력과 통제력을 가진 사람으로 보게 되죠. 그리고 이건 엄청나게 매력적이에요. 관계에서 다른 사람들이 당신이 통제를 잃을 거라 기대할 때 침착함을 유지하면 그 역학이 완전히 바뀝니다. 최근에 감정적으로 자극받았던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화, 좌절, 질투 같은 감정이었을지도 모르죠. 만약 당신이 폭발하지 않고 침착함을 유지했다면 그건 성숙함과 힘을 보여준 거예요. 다음에 자극받는 상황이 오면 잠시 멈추세요. 심호흡을 하세요. 반응하기 전에 생각할 시간을 가져보세요. 부정적인 감정을 즉시 드러내는 대신 침착하고 절제된 태도로 대응해보세요. 이 연습은 당신을 더 강하게 만들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더 존중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쉽게 흔들리지 않으니까요. 요소 8. 일부. 평온함이 당신을 거부할 수 없게 만드는 이유. 1. 재정, 소셜미디어의 끊임없는 소음으로 가득한 세상. 이런 긴장 속에서 평온함은 드물고도 강력한 매력을 지닌 품질이에요. 내면에서 평화를 발산할 때, 삶의 폭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때, 사람들은 당신에게 끌릴 수밖에 없어요. 당신은 혼란의 바다 한가운데서 안정된 등대가 됩니다. 평온함은 당신의 삶이 완벽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건 도전 속에서도 자신을 유지하며 외부 상황에 감정을 휘둘리지 않는 방법이에요. 당신의 삶에서 스트레스에 절대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을 떠올려 보세요. 그들과 더 가까이 있고 싶지 않나요? 그건 평온함이 오늘날 세상에서 드물기 때문이에요. 내면의 평화를 키우면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게 됩니다. 나는 내 삶을 컨트롤해. 외부 세상이 내 감정을 지배하지 못해. 이건 사람들이 당신 곁에 있고 싶어 하게 만듭니다. 그들은 당신이 가진 그 평온함을 경험하고 싶어 해요. 평온함을 키우려면 매일 작은 습관부터 시작하세요. 아침에 5분이라도 명상을 해보세요. 일기를 써서 감정과 생각을 정리해보세요. 단순히 하루를 되돌아보며 감사한 점을 찾는 것도 좋아요. 이런 실천은 당신을 단단하게 만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줍니다. 행동 유도, 신비로움을 유지하거나 긴장된 상황에서 감정을 절제했을 때 사람들의 시선이 바뀐 걸 느낀 적 있나요? 댓글로 당신의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당신의 경험은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어요. 이 글이 도움이 됐다면 더 깊은 콘텐츠를 받기 위해 구독해주세요.
우리를 더 깊이 지원하고 싶다면 채널 멤버로 가입해 주세요. 여러분의 지원은 이런 영감적인 콘텐츠를 계속 만들 수 있게 해줍니다. 이제 인내, 신비로움, 감정 절제를 삶에 적용해 보세요. 당신이 얼마나 더 매력적으로 변하는지 지켜보세요. 평온함, 물러섬, 그리고 끌림의 힘. 지난 세 부분에서 우리는 감정적 거리, 분리, 희소성, 자립, 인내, 신비로움, 감정 절제가 어떻게 당신을 더 매력적으로 만들고 자기 가치를 존중하며 다른 사람들이 스스로 다가오게 하는 공간을 만드는지 탐구했어요. 오늘은 이 여정을 마무리하며 8번 요소의 나머지 부분과 9번 요소를 깊이 파고들 거예요. 그리고 거리의 힘이 당신이 관계에서 어떻게 인식되는지를 종합적으로 정리할게요. 이 품질들은 당신을 돋보이게 할 뿐 아니라 충만하고 자신감 넘치며 매력적인 삶을 만들어줍니다. 평온함은 물러섬이 어떻게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고 끌림을 높이는지 알아볼게요. 자, 시작합시다. 요소 8. 나머지. 평온함이 당신을 거부할 수 없게 만드는 이유. 우리는 평온함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이야기하기 시작했죠. 스트레스와 혼란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내면의 평화를 발산하는 사람은 폭풍 속에서도 빛나는 존재예요. 사람들은 당신의 안정감에 끌리고 당신이 가진 평온함을 경험하고 싶어 하죠. 평온함은 당신의 삶이 완벽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외부의 소용돌이가 당신의 감정이나 가치를 흔들지 못하게 하는 능력이에요. 당신의 삶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침착함을 유지하는 사람들을 떠올려 보세요. 그들과 시간을 보내고 싶지 않나요? 그건 평온함이 오늘날 드문 품질이기 때문이에요. 일, 돈, 소셜미디어의 끊임없는 소음 속에서 내면의 평화를 가진 사람은 안전한 피난처 같아요. 당신은 사람들이 힘들 때 찾는 사람이 됩니다. 이건 당신을 엄청나게 매력적으로 만들어요. 평온함은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해요. 나는 내 삶을 컨트롤해. 외부 세상이 내 감정을 지배하지 못해. 이 품질을 키우면 당신 자신에게 좋을 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해줍니다. 사람들은 당신 곁에 있고 싶어 해요. 당신이 그들을 필요로 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주는 안전과 평온함을 갈망하기 때문이에요. 특히 관계에서 감정적 안정은 깊고 오래가는 연결을 만듭니다. 평온함을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매일 간단한 습관부터 시작하세요. 아침에 5분만 명상해 보세요. 숨에 집중하며 균형을 찾아보세요. 일기를 써서 감정과 생각을 정리하면 모든 걸 더 명확히 볼 수 있어요. 혹은 하루를 돌아보며 감사한 점을 찾아보세요. 당신이 컨트롤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세요. 이런 실천은 당신을 단단하게 만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줍니다. 도전해보세요. 이번 주 매일 10분을 내어 평온함을 키우는 습관을 실천해보세요. 명상, 자연 속 산책, 혹은 생각을 적는 시간이면 충분해요. 이 순간들이 당신을 더 안정감 있게 만들 거예요. 사람들이 당신의 변화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지켜보세요. 당신의 평온함은 당신을 더 강하게 만들 뿐 아니라 사람들이 거부할 수 없는 존재로 만들어줄 거예요. 요소 9. 물러섬이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고 끌림을 높이는 방법. 마지막으로 가장 강력한 요소에 도달했어요. 물러섬의 힘. 여기서 진짜 마법이 일어납니다. 감정적이든 물리적이든 거리를 만들 때 당신은 어떤 관계의 역학을 완전히 바꿀 수 있어요. 인간의 심리는 단순해요. 우리는 쉽게 가질 수 없는 것을 갈망합니다. 당신이 항상 곁에 있고 언제나 준비되어 있다면 사람들은 당신의 존재를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해요. 그들은 당신이 늘 거기 있을 거라 믿고 당신이 주는 가치를 덜 소중히 여기죠. 하지만 당신이 한 발 물러서는 순간 그들이 당신의 부재를 느끼게 하면 그들은 당신을 얼마나 그리워하는지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갑자기 당신의 삶에서 물러났던 때를 떠올려 보세요. 친구,
연인, 동료일 수도 있죠. 그들이 예전처럼 자주 나타나지 않을 때 당신은 그들을 더 많이 생각하지 않았나요? 그들이 뭘 하는지, 왜 사라졌는지, 언제 다시 볼지 궁금했죠. 이 호기심은 강력한 힘이에요. 그건 사람들로 하여금 당신과 다시 연결되고 싶게 만들고 당신을 쫓게 만들죠. 이건 희소성의 심리예요. 그리고 이건 끌림을 높이는데 놀라울 정도로 효과적이에요. 중요한 점은 물러섬이 심리 게임이나 조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당신의 가치를 이해하고 당신의 부재를 통해 그 가치를 느끼게 하는 거예요. 항상 곁에 있으면 사람들은 당신의 존재에 익숙해지고 기대하게 됩니다. 하지만 거리를 만들면 그 기대를 깨뜨리죠. 그들은 당신의 존재가 그들의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결과는요? 그들은 당신을 더 소중히 여기고 다시 연결되고 싶어 하며 당신에게 더 강하게 끌리게 됩니다. 이걸 실제로 적용해 보세요. 삶에서 누군가가 당신의 존재를 당연시한다고 느낀다면 연인, 친구, 동료일 수도 있죠. 직접 대면하거나 관심을 구걸하지 마세요. 대신 한 발 물러서세요. 감정적, 물리적으로 거리를 만들어 보세요. 예를 들어 누군가에게 자주 메시지를 보냈다면 연락 빈도를 줄여보세요. 그들의 모든 계획에 늘 함께였다면 한 번은 아니요 라고 말하고 당신의 삶에 집중해 보세요. 그들이 당신의 부재를 느끼게 하세요. 그러면 그들이 다시 연결하려고 어떻게 노력하는지 지켜보세요. 가장 멋진 점은 자신감 있게 물러설 때 당신이 권력의 위치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그들을 잃을까봐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당신의 가치는 그들의 승인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신감 있게 물러서면 사람들은 당신의 존재를 더 소중히 여기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당신이 그들의 삶에서 중요한 부분임을 깨닫고 당신을 곁에 두기 위해 노력할 거예요. 도전해 보세요. 다음 일주일 동안 당신이 너무 많이 주고 충분히 받지 못한다고 느끼는 관계를 하나 골라보세요. 연락을 줄이고 자신에게 집중하며 그들이 당신의 부재를 느끼게 해보세요. 그들의 행동이 어떻게 바뀌는지 지켜보세요. 그들이 당신의 존재가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걸 깨달을 때 당신을 쫓고 다시 연결되길 갈망하며 당신을 더 소중히 여기는 걸 보게 될 거예요. 결론, 거리의 힘. 모두가 보이고 들리고 인정받으려 애쓰는 세상에서 진정한 힘은 뒤로 물러서는 데 있어요. 우리는 더 많이 주고 더 많이 쫓으면 사람들이 우리를 더 높이 평가할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끌림은 그렇게 작동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의 인정을 갈망하는 걸 멈추고 항상 곁에 있지 않을 때 사람들은 당신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게 됩니다. 그들은 당신의 부재를 느끼고 당신과 더 가까워지고 싶어 하죠. 명심하세요. 거리를 만드는 건 조작이나 심리 게임이 아니에요. 당신의 가치를 이해하고 사람들이 스스로 당신에게 다가오게 하는 자신감이에요. 사랑, 우정, 일에서든 거리의 힘은 부정할 수 없어요. 당신에게 공간을 주면 사람들은 당신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멋진 점은요? 감정적 거리, 자립, 인내, 신비로움, 감정 절제, 평온함을 실천할 때 당신은 더 매력적일 뿐 아니라 더 강하고 자신감 넘치며 자신의 삶을 더 잘 컨트롤하게 됩니다. 행동 유도. 이제 놓아주고 물러서서 가장 매력적인 당신의 모습으로 거듭날 준비가 되셨나요?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거리를 두었을 때 사람들이 당신에게 더 주목한 적이 있나요? 댓글로 경험을 나눠주세요. 당신의 이야기는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어요. 이 글이 도움이 됐다면 이런 깊은 컨텐츠를 더 받기 위해 구독해주세요. 우리를 더 깊이 지원하고 싶다면 채널 멤버로 가입해주세요. 여러분의 지원은 이런 영감적인 컨텐츠를 계속 만들 수 있게 해줍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지금 행동하세요. 오늘 배운 걸 적용하고 당신의 관계가 어떻게 변하는지, 사람들이 당신을 새로운 눈으로 보는지를 지켜보세요.
그리고 그 어느 때보다 강하고 자신감 넘치는 당신을 느껴보세요.